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이 시스템 맷을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거나 하면은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 프레임워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틀입니다. 틀, 그죠? 뭔가의 그 설계도가 잘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 체계예요. 그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구조물이라고 보면은,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미 잘 짜여져 있는 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집의 그 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틀에다가 우리가 그 속에다가 어떤 가구도 배치하고, 그 속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배치만 하면 어느 정도의 완성된 틀 속에 애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그 언어, 그게 뭐 자바가 된다라고 하면, 자바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게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이 많이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한 현장에 갔을 때 쓰게 될 프레임워크를 배워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디자인 패턴들로 구성됐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패턴들을 이렇게 봤는데, 어떤 것들이 쓰였나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 배워봤죠. 팩토리 패턴과 우리가 프록시 패턴, 이 두 가지는 배워봤는데요. 지금 싱글턴 패턴과 템플릿 패턴이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이 싱글턴 패턴과 템플릿 패턴이라고 하는 걸 조금 알아보고, 이것을 기존에 우리가 만들던 애플리케이션에다가 그 뱅킹 애플리케이션에 그냥 자바로, 그냥 일반적인 자바 언어를 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보고, 그것을 스프링에서 또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 우리가 주로 볼 것은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고, 여기 위에다가 애플리케이션을 몇 가지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싱글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위키피디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객체의 생성을 하나만 존재하도록 유도한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만 존재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new라고 하는 걸 쓰면, 객체를 new 하면 보면 new coin, 여기 coin이라는 게 있는데요. new coin 하게 되면은 하나가 생성이 되죠. 객체가, 코인이. 근데 이 코인을 우리는 하나만 쓰겠다,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우리 그 전체 우리 서버상에서, 특히 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쓰이는데, 싱글 패턴이 한 개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얻어내서 쓰는 쪽에서 항상 이렇게 get instance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만 얻어내게 하고, 생성할 수 있는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생성자는, 이 컨스트럭터는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서,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이 앞에 우리가 항상 퍼블릭을 썼었는데, 프라이빗이라고 하게 되면 외부에서는 이것을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이 코인은 자기 혼자 이 순간에 5번 라인에 의해서 한 번만 생성이 되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생성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스턴스만 존재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의 인스턴스라고 하면 이 JVM, 그러니까 자바 런타임에서 이 클래스의 오브젝트는 한 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하나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다가 쓸 수 있느냐면은, 자,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서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기존에 보면 서버 뱅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자, 어제 그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서버 뱅킹이라고 하는 것이 이 뱅킹을 구현을 하고 있어요. 자, 서버의 뱅킹이라고 하는 이 기능 속에는 밸런스를 가지고 있죠. 밸런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여러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마다, 자,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걸 약간 변형을 했어요, 제가. 여러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때마다 보면은 이렇게 멀티 스레드로 동작하게끔 지금 바꿔놨어요. 멀티 스레드로. 왜 이렇게 했냐면은 기존대로만 하게 되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은 하나의 클라이언트만 접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ATM 기라고 했죠. 클라이언트가 ATM 기인데 ATM 기가 딱 한 대만 부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은행에.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 ATM이 이 하나의 은행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버에 여러 클라이언트가 접속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뱅킹은 꼭 하나로만 존재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new 서버 뱅킹이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만약에 호출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서버 뱅킹을 이 서버 뱅킹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은 소스 코드 내에서 하나 이상의 인스턴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 이것을 허용하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New Server Banking이라고 하는 이 것이 예를 들면 여기는 프로그램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멀티스레드로 우리가 만들었을 때 접속자가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이렇게 여기에 New 서버 뱅킹을 이 속에서 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마다 데이터가 공유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소스 코드가 약간 지난번하고 바뀌었는데요. 멀티스레드로 변형이 됐습니다. 멀티스레드로 기존에 있던 이 코드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지금 우리가 이 스레드라고 하는 곳에 내부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어나니머스 클래스로 이렇게 구현을 했고 스타트라고 하는 걸 넣었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제를 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고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하나 이상의 스레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이상의 핸들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접속자마다 핸들링을 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렇게 쪼개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접속이 될 때마다 이 서버 뱅킹이 하나 이상 발생할 수 있게끔 지금 코드를 변형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 이 코드는. 자, 우리가 멀티스레드에 대한 걸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변형을 했고, 자, 이 서버를 실행을 할게요. 자, 런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미 포트를 쓰고 있다고 나오죠. 자, 이런 경우에 binding already in use라고 하는 이런 게 발견되면 여러분들이 맥 사용자인 경우는 ls of I 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몇 번을 쓰고 있냐면 9090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9090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상당히 많네요. 뭐 여러 군데서 쓰고 있네요. 그죠? 여기서 이 자바의 이 프로세스 아이디를 찾아서 킬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ls of 하면 문제 없죠. 자,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이 그 사용 중 애플리케이션의 포트를 찾는 거는 찾아보면 됩니다. 윈도우에서 사용 중 포트 확인 이렇게 하면 포트 넘버를 찾는 명령이 나올 거예요. 네,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 중인 거를 이렇게 찾아서 중지하는 것을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명령이 있을 거예요. 윈도우에서 net state 명령 이걸 써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뭐 이렇게 해서 찾아서 킬하면 됩니다. 네.
이런 걸 검색해서 하시면 돼요. 자,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뭐 직접 해볼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자주 짜기 때문에 결국은 이해를 해놓으면 좋죠. 그래서 포트 넘버 충돌이 항상 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서버를 다시 올리도록 하죠. 자, 서버를 올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를 접속을 해볼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를 waiting for client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새 윈도우를 열고 기존에 있던 것 중에 클라이언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서 자, 여기 떠 있네요 이미.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접속을 해보면 좀 재밌는 현상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밸런스가 100에서 50 이렇게 됐고요. 또 접속을 해볼게요. 또 100에서 100 마이너스 50이죠. 누적되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게 누적되어야 되는데 밸런스가 50이었으니까 나중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150에 150에 10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이게 왜 그러냐? 클라이언트가 올 때마다 우리는 이 뱅킹을 새롭게 만들었으므로 이 서버 뱅킹이라고 하는 게 클라이언트마다 생길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클래스가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하나 이상이 발생될 수 있도록 생겨 먹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이 서버 쪽에서 프로그램을 짜든 애플리케이션 로직 쪽에서 작성을 하든 이러한 실수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버 뱅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JVM 속에서 꼭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 개가 호출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 서버 뱅킹이라고 하는 것의 생성자, 빈 생성자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여기가 여러 번 호출된다는 거겠죠. 시스템 아웃 println을 해서 bank is created 이렇게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뱅크가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마다 하나씩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을 확실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컨트롤 C에서 내린 다음 다시 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가 찍히겠죠. 자, 이 생성자가 호출된다는 것은 이 클래스에 대한 이건 빵틀이죠. 빵틀에 대한 빵이 여러 개가 찍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 개가 찍어 나오면 일단 데이터도 공유되지 않겠지만 두 번째는 불필요한 메모리를 많이 쓰게 되겠죠. 이 밸런스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담는 불필요한 객체가 여러 개가 생긴다는 의미겠죠. 자, 이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를 접근을 하면 했을 때 자, 어떻게 나오나요? 자, 다시 자, 이렇게 여기 출력이 안 되네요. 자, 서버 뱅킹이라고 하는 것에 이 로그가 안 찍혔는데요. 다시 한번 이 서버를 다시 내렸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버 뱅킹에 제가 요걸 잘못 넣었어요. 이렇게 보이드가 아니라 이렇게 서버 뱅킹 이렇게 넣어야 되죠. 예, 서버 서비스 뱅킹 제가 잘못 넣었어요. 저게 메서드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자, 클래스명과 동일해야 되죠. 이게 그 컨스트럭터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컨스트럭터라고 불러요. 컨스트럭터는 리턴 타입이 없고요. 메서드인데 자기 자신의 그 클래스명이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코딩을 잘못했어요. 그죠? 다시 내렸다가 다시 실행해 보죠. 자, 됐어요. 다시 클라이언트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접근을 하니까 클라이언트가 들어왔을 때 뱅킹이 여기는 지금 접속을 2번 지금 벌어졌어요. 벌어지면서 뱅크가 2개가 지금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커넥션을 그때마다 했네요. 2번 커넥션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뱅킹이 2번 접속을 할 때 2번 다 접속을 해서 지금 저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한 번은 밸런스가 100이었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50이 돼버렸어요. 0에서 마이너스 50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 보존이 된 게 없는 거죠. 지금 보면 뱅킹이 여기 이게 뱅킹의 이 클라이언트 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접속해서 바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 접속할 때마다 두 개의 서버가 지금 생긴 상황이 됐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서버의 그 잔고는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값으로 자, 이것이 이렇게 만약에 여러 번 호출된다 하더라도 이 뱅킹의 값을 나는 하나의 것만 가져오도록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것을 잘 짜는 겁니다. 잘 짠다는 게 이렇게 짜는 거죠. 이것을 아까 봤던 것처럼 한 번만 생성되도록 코드에 한 번만 생성되는 쪽에 집어넣고 이 변수를 전역 변수로 잘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처럼 이렇게 처음 짤 때부터 잘 짜면 됩니다. 예, 잘 짜면 돼요. 자, 이렇게 잘 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짜고 실행하면 자, 코드를 잘 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자, 뱅킹이 하나가 생성이 됐고 자, 시작과 함께 하나가 생성이 됐죠. 자, 접속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여러 개가 들어와도 뱅크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50이 됐고 두 번째 접근할 때는 또 150에서 100 이렇게 50씩만 올라가게 이렇게 값이 유지되는 걸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값이 이제 누적되어서 관리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잘 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코드를 짜다 보면은 이놈의 이 뱅킹이라고 하는 것의 스코프 이것이 어디까지 유효하냐는 겁니다. 어디까지 유효한가요? 지금은 이 메인 메서드 안에서만 유효하죠. 이 속에서는 참조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게 리팩토링을 하다 보니까 자, 여기가 너무 두텁죠. 여기에 코드가 너무 두텁단 말이에요. 여기에 너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스레드를 좀 분리해서 다른 클래스로 만들고 뭐 이렇게 클래스들이 이제 분리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new 파일 해가지고 저 스레드를 클라이언트 핸들러라고 해볼게요. 클라이언트가 접근했을 때 하나를 처리하는 뭔가 핸들러다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이것을 이그젬플 속에 좀 집어넣고요. 자, 이 클래스 핸들러라고 하는 걸로 만들었고요. 이것이 이제 이그젬플 밑으로 패키지는 옮겨가야죠. 이 폴더명이 곧 패키지명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바에서는 오류가 나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extends thread를 extend해서 만들어라 해서 아까 그 anonymous 클래스로 된 것을 이제 좀 이쁘게 자, 이게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을 옮겨가서 저쪽 안으로 옮겨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 클라이언트 핸들러라고 하는 클래스로 이제 여기로 이쁘게 좀 옮기겠다는 거예요. 자,
자, 이렇게 옮기려고 했더니 이제 옮길게요. 이렇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도 쭉 갖고 와주고요. 그죠? 저기서 사용했던 라이브러리들. 자,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소켓이라고 하는 걸 내가 받아야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넘겨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클라이언트 핸들러의 생성자 쪽에 나는 소켓이 항상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해서 이렇게 리팩토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저쪽 클래스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컨텍스트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켓은 나의 프라이빗한 소켓으로 내가 넘겨받을 거고요. this.socket은 소켓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 왜 오류가 날까요? 자, 이게 임포트가 돼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고, 그러니까 소켓을 내가 이제 넘겨받아서 처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잘 왔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제 뱅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뱅킹. 자, 이 뱅킹이라는 게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이 뱅킹을 나는 얻어서 쓰고 싶은데, 이걸 얻어서 쓰려면 첫 번째 방법은 똑같이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뱅킹을. 자, 첫 번째 방법, 뱅킹을 이렇게 넘기는 겁니다. 자, 뭔가 디펜던시가 있는 이 뱅킹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잘 넘겨받아서 쓰는 걸 처음의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 백엔드가 아니고 뱅킹.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뱅킹. 자, 좀 이쁘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쪽 로직이 이 클래스의 컨텍스트에 넘어와도 이제 요 두 개의 그 스코프에서 접근될 메서드 그 변수들을 이 클라이언트 핸들러라고 하는 컨텍스트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클래스로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된 것을 이제 서버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여기서 여기를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대신 우리가 클라이언트 핸들러라고 하는 것을 쓰면 되겠죠.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이 클라이언트 핸들러라고 하는 것을 new 클라이언트 핸들러라고 하는 것을 에다가 소켓과 우리 이 만들어 놓은 뱅킹을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죠? 넘겨주고 그것을 곧바로 스타트를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조금 더 깔끔해졌죠. 네, 깔끔해졌습니다. 자, 이대로 이제 동작을 시키면 그대로 동작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 핸들러라는 곳에 클라이언트 핸들러라고 하는 것이 이 뱅킹을 꼭 넘겨받아야 되고 이 구조대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뱅킹을 또 여기에다가 넘겨주고 여기서 다시 받고, 그죠? 받아서 또 이렇게 쥐고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코딩을 하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이러한 디펜던시가 또 다른 곳에서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길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게 인터페이스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구현하기 어렵고, 우리가 만든 이 코드의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이 뱅킹이라는 거를 불러다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이것을 계속 다른 클래스와 다른 클래스에 계속 생성자나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엮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위빙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위빙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 디펜던시는 사용이 될 예정이므로 그러니까 이 뱅킹이라고 하는 게 이 전체 이 서버 시스템 안에서 막 여기저기서 불러져서 쓰일 수 있는 뭔가 많이 쓰이는 그런 하나의 단일 객체다라고 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객체의 생성자에 계속적으로 넘겨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귀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잘 동작을 하는지를 보고 이것을 싱글톤 패턴으로 이제 분리하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까지 리팩토링을 하는 과정까지만 일단 이번 실습 시간에서 한번 보고
반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죠. 자, 일단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자, 이 끝에서 왜 오류가 날까요? 오류가 없어졌고요. 자, 컨트롤 C 해서 서버를 내린 채로 다시 런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존에 만들어놨던 것에서 객체 간의 어떤 디펜던시가 상당히 높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서버 그대로 떴고요. 동작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자, 잘 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클라이언트 핸들러라는 곳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된 코드의 유입에 의해서 여기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자가 new server 뱅킹이라고 하는 것을 호출해서 이것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뱅킹이라는 게 어디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뱅킹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뭔가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이 은행에 다니다가 이 은행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퇴사할 때 이렇게 잘못된 코드를 이렇게 막 밀어넣을 수도 있죠. 이렇게 넣어놓고 내가 그냥 퇴사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잔고가 유지 안 되는 은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저런 코드가 어디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생성자를 허용하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생성자가 열려있는 한, 자, 접속해 볼게요. 아까처럼 100에서 마이너스 50, 100에서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데이터가 유지되지 않는 이러한 은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싱글톤 패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싱글톤 패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싱글톤 패턴은 앞서 본 것처럼 먼저 어디를 하나만 생성되도록 하는 건데, 먼저 해당 객체의 생성자 부분을 그 비저빌리티를 퍼블릭에서 프라이빗으로 바꿀 거예요. 프라이빗으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서도 외부에 있는 그 객체에서는 우리의 싱글톤 객체를 생성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생성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이야기는, 그럼 누가 생성을 할 수 있느냐면 자기 자신만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가 static coin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한 번 생성만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우회 경로인 메서드를 만들어서, 이 메서드는 아무리 호출을 해도 생성을 직접 하지는 않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걸 리턴하게끔만 해서 하나만 유지되도록 하는, 여기서 지금 선택된 이 부분만 적용하면 이게 싱글톤 패턴이 됩니다. 우리 지금 구현하는 곳에다가 한번 반영을 해보죠. 자, 우리가 하나만 존재했으면 하는 객체가 어떤 건가요? 이 서버 뱅킹이라고 하는 객체네요. 이 서버 뱅킹을 우리가 하나만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부분을 프라이빗으로 바꿔버릴 거야. 자, 이것을 프라이빗으로 바꾸고 나서 저장을 함과 동시에 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서버.java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오류가 나게 됩니다. 자, constructor banking is not visible 이라고 하는 오류가 날 거예요. 내가 이 constructor 서버 뱅킹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입장에서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오류가 난 거죠. 자, 이것을 해결을 하려면 이제 new 해가지고 밖에서는 호출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 핸들러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생성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그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그죠?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이 서버 뱅킹 안에서 자기의 static 해서 서버 뱅킹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생성을 해 놓을 거예요. 인스턴스 하나를 new 서버 뱅킹이라고 해서 하나만 이 서버 뱅킹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클래스 로더에 의해서 로딩됨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그 호출될 때 그때 당시에 생성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getter 메서드를 퍼블릭으로 걔만 열어줄 겁니다. 자, 서버 뱅킹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는 get instance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어줄 거예요.
만들어주고 여기서 리턴하기를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다. 여기서 생성했을 이 인스턴스를 접근할 수 있는 퍼블릭 메서드를 하나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모든 외부에 있는 객체들은 이 get 인스턴스를 통해서만 이 하나의 단일 서버 뱅킹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서버에서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서버 뱅킹 그냥 new 해가지고 갖고 오던 new 해서 생성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get instance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get instance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얻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또 오류가 나죠. 자, 이것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메서드 자체도 인스턴스 없이 그대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인스턴스가 생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서드도 static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 static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클래스 레벨에서 하나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턴스가 없어도 빵틀만 있어도 접근할 수 있는 메서드는 우리가 이 static 메서드 그리고 static member라고 합니다. 그래서 static으로 만들어줘야만 이것은 인스턴스를 안 만들고도 우리는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static 키워드를 꼭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서버에서는 이렇게 참조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이 클라이언트 핸들러에서도 이제 핸들러에서도 이 부분 서버 뱅킹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멤버 변수로 전에 이 아규먼트로 받았었는데 받았었죠. 여기 기존에 받았었단 말이야. 여기를 넘겨서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넘겨받지 않고 서버 뱅킹의 get instance 해가지고 곧바로 얻어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서버는 매우 이제 간결해집니다. 여기로 넘겨줄 필요도 없고요. 그죠? 넘겨줄 필요도 없어졌고요. 초기에 만들 필요도 없어졌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저 뱅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버 입장에서 아주 널리 여러 군데서 사용될 이유가 많은 클래스이기 때문입니다. 그 클래스이기 때문에 저것을 굳이 어떤 이러한 그 생성자에 넘겨받고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언제든지 이제 이렇게 그냥 서버 뱅킹 get instance에서 쓰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만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클래스 레벨에서 곧바로 자기 자신을 찾아내서 쓰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다면 이 코드가 어디에서 아무리 많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 클래스는 이 오브젝트는 딱 하나만 존재할 것이 우리는 확실해졌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 싱글턴 패턴의 적용에 의해서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은행의 코드가 매우 견고해졌을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서버에 들어가서 실행을 했을 때 이것이 아무리 많은 횟수로 이것에 바인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이제 클라이언트는 단일 서버 뱅킹만을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 해보죠. 값이 유지되죠. 자,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보면 200에 150 이렇게 해서 계속 데이터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이런 싱글턴 패턴은 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접속자의 처리를 한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버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만드는 용도로 쓰이는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널리 쓰이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싱글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어떤 멤버 객체로서 만들어지는 모든 객체를 우리가 빈이라고 부릅니다. 빈은 콩이란 뜻이죠. 자바 랭귀지에서 이 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컴포넌트를 뜻합니다. 그 자바라고 하는 게 커피잖아요. 커피. 그래서 빈이라고 하는 건 커피 콩을 뜻하는데 이게 컴포넌트 하나하나를 이 서버 사이드에서는 하나만 보통 이제 싱글톤으로 디파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의 이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어디에서 이것을 불러다 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객체를 스프링에서는
이 싱글톤이라고 하는 패턴을 만들게 되고 이것을 나중에 접근하는 방법은 auto-wired라고 하는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디파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싱글톤 패턴을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 굳이 방금 제가 구현했던 것처럼 스테이틱 키워드를 넣고 이렇게 그 get instance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싱글톤 패턴으로 작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널리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